예,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가까워지면서 과연 이게 어떤 이벤트인지부터 이 이벤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박지은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게 어떤 이벤트인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배터리데이는 테슬라도 처음으로 여는 행사입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투자자의 날을 갖겠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다음 달 22일 열리는 배터리데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4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몇 차례 연기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연내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날 같이 배터리데이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는 9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고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오전 6시 반에 열리는데 전 세계로 중계된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테슬라가 앞으로 채택하게 될 배터리 기술이나 전략 그리고 개발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배터리 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전기차에서 배터리 가격은 원가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핵심 부품이라는 건데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되면서 배터리 업체들도 생산 시설을 늘린다든지 기술 개발에 나선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테슬라는 사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 업체인 만큼 배터리사들에게도 중요한 고객사가 되고 있는데요. 파나소닉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테슬라 전기차에는 파나소닉의 배터리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됐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공급망 다양화 전략에 나서면서 LG화학과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과의 거래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시작되자 파나소닉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냐에 따라 또 어떤 기술을 가져가냐에 따라 배터리 업체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는 이런 배터리 데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배터리 데이는 2차 전지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평가를 내놓으면서 그때 당시 주가가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물론이고 이 투자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소식들이나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중국 CATL과의 협력입니다. 테슬라가 CATL과 이렇게 협력한다는 게 단순히 이제 배터리를 공급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이슈는 아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국내 업체들은 하지 않는 LFP 계열의 배터리를 이제 CATL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테슬라의 전략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쓰는 NCM, NCA 계열과는 다른 종류의 배터리입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NCM이나 NCA 계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LFP는 주로 중국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저가형 배터리인데요. 낮은 가격과 안정성을 좀 자랑하기는 하는데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에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보조금이 없어도 내연기관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모델 3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까지도 이 LFP 배터리가 확대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CATL의 기술이 어떤 것일지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CATL은 모듈 없이 셀에서 바로 팩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통해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적용될 경우 지금 가장 많이 높은 성능으로 알려진 NCM811에 비해 가격은 약 30% 싸지만 성능은 90%까지 따라올 수 있는 LFP 계열의 배터리가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사 중 하나는 테슬라의 그 배터리 자체 생산 여부인데 주식시장에도 미칠 영향력은 좀 직접적으로 많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오는 전망들이나 예상은 어떻습니까? 네,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 이거를 이제 로드러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로드러너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성이 이번 이제 배터리 데이 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설비를 이렇게 확장하면서 이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배터리 제조 기술을 가진 맥스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어떤 배터리를 과연 내재할 것인가, 어떤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맥스웰이라는 회사는 이 건식 전극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아예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현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하이니켈 양극재의 건식 기술, 그리고 여기에 실리콘 나노 와이어 응급재를 사용해 킬로그램당 500와트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배터리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차량의 그 주행거리의 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맥스웰의 이 건식 그 기술 자체는 전고체 배터리와도 관련이 있어서 아예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국내 업체들 그리고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이 배터리 데이가 한국 업체들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예. 일단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LFP 계열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모델이 아니라 좀 저가형 모델에만 적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확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고요. 내재화와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100% 자체 생산을 하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기술만 내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양산을 해야 되고 단가를 또 낮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요를 높이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요. 테슬라가 지금 앞으로 내놓을 차량을 봤을 때는 그 수준까지 이제 100%를 테슬라가 다 만들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배터리 데이 자체가 일종의 테슬라가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양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고객사에게 단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CATL과 같은 CATL 등과 다양한 공급사들과의 협력 자체도 공급사끼리의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 그 어떤 사람들은 앨런 머스크를 사기꾼이라고 말할 만큼 사실 되게 대단한 비전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번 배터리 대회에서도 배터리 업계를 완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흔들 만한 이야기를 내놓을지 어깨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